재벌 총수들이 항상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되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3호 법칙이라는 게 생길 정도로 약간 그게 일종의 정형화가 된 것 같아요. 구자원 LIG 그룹 회장도 오늘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역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습니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 집행유예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과거에 대기업 총수들에게 흔하게 선고됐었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입니다. 아니, 이게 제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사건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대체로 재벌 총수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한 형이 많이 선고되었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기업 총수를 구속하는 것이 당연히 그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법적으로는 그러한 요소를 형을 정할 때 고려할 것인가 아니면 똑같이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볼 것인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한번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실 보통의 경우는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는 쪽이 훨씬 효율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그런데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경제 구조상 사실상 이 대기업들이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이게 도미노처럼 쭈루루룩 사회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벌 받아야죠, 잘못하면. 벌을 받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의 목숨에 달린 더 많은 목숨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거기 그 사람 가둬놓는다고 해서 뭐 더 대단한 일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근데 그 판결문을 가끔 보면 뭐 그동안 국가 경제 이바지한 바를 고려하여 뭐 이런 문장은 좀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굳이 재벌 총수나 정말 큰 기업을 경영한 사람한테만 붙인다는 건 판사님들이 좀 다르게 많이 보지 않느냐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판사들마다 좀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용주 씨하고 덕원 씨처럼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유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실제 재벌 총수 사건에서도 실형을 선고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르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신 분도 그냥 돈이 많아서 봐준 게 아니라 우리 이용주 씨가 말한 것처럼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경제적 효과. 예. 그래서 정말 사건 하나하나마다 이 저울의 추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얼마나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정말 그 판사가 자기의 인격을 걸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걸고 재판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